자 동네 한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trouble stone 이제 다 네, 봄철 되면서 미세먼지다, 뭐 꽃가루다 이런 이야기 또 전해드렸었는데 참 네. 봄이 왔다는 걸 또 한 번 실감합니다. 이 호흡기 건강에도 비상등이 좀 켜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비염 있으신 분들은 봄에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또 코로나19도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꾸준히 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걱정이 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염과 코로나19 결국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훈희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를 하셨다고 또 들었어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어떤 환자들을 치료했는지 또 증상은 어땠는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환자들 중에서 이 좀 중증 환자들을 위주로 좀 치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에 감염된 대다수는 약 80% 정도는 그냥 경증 감염자, 무증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뭐 가벼운 발열, 근육통, 기침이나 뭐 콧물 등의 가벼운 감기 증상만 앓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위험인자, 대표적으로 뭐 고령자, 그다음에 비만, 뭐 당뇨 이런 심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중증 폐렴으로 진행을 해서 인공호흡기라든가 뭐 에크모와 같은 이런 중증 치료를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들 위주로 이제 치료를 했었고, 네. 일부는 뭐 사망한 환자도 있었고, 대다수는 이제 인공호흡기에 오랜 기간을 의존을 해서 병원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야 했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상당히 길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작년도 그렇고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좀 쭉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관심사가 그래서 요즘에는 그 백신 접종에 대한 거거든요. 의료진 분들은 접종을 미리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달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의료인 우선으로 해서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2주 전쯤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받았고요. 저희가 받은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네, 받아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 의료진이다 보니까 이제 매년 독감 백신 같은 경우를 이제 매년 막 접종을 받아왔었고요. 네. 그래서 받을 때마다 뭐 하루도 안 가는 그냥 가벼운 열감이나 근육통이 있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백신 접종을 받을 때도 그러한 부작용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었는데 이번 백신은 기존의 독감 백신과는 달리 좀 열도 훨씬 심하게 났고 근육통도 훨씬 심했고 그 기간도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증상이 지속돼서 상당히 저도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신 휴가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젊을수록 이 증상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궁금합니다. 뭔지. 네. 그게 저도 처음에 백신 휴가 얘기가 나올 때 조금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닐까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백신을 받고 그 심한 부작용을 겪다 보니 백신 휴가 도입설이 나온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좀 기존의 백신과 달리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이런 부작용이 좀 과한 것인가에 대한 아직 뭐 정확한 이런 기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좀 그럴듯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림이 이제 이번 코로나19 백신 이제 개발 중에 있는 백신, 그다음 또 상용화된 백신에 대한 여러 이제 기전들에 대한 것인데요. 네, 보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하기도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접종을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백신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요거는 1번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4번 RNA 백신에 해당이 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이제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분들께 접종한다는 백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코로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지금 지난달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뭐 비형 간염 백신이라든가 독감 백신 이런 백신은 저 2번 불아라 백신에 해당이 됩니다. 저 백신이 이제 우리들한테 장기간 이제 투여되었던 백신의 종류이고요. 저거는 이제 기존의 그 바이러스를 이제 불활성화시켜서 죽어 있는 바이러스를 인체에 도입을 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의 백신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백신은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좀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네. 이런 다양한 이제 백신이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일부 이제 상용화되어서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2주 전에 접종을 받았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네. 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는 1번, 것인데, 네, 요거는 그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진 어떤 다른 바이러스에다가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이 무해한 바이러스를 인체에 접종을 합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가 이제 코로나19 유전자를 이용해서 이제 항원을 발현을 하고 이게 이제 면역 반응을 발생시킨다는 기전인데요. 네. 이런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이런 운반체, 이제 벡터라고도 하는데 이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는데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연령층은 이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적었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 후에 이런 좀 발열이라든가 근육통과 같은 좀 과한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맞은 백신에 대한 경험담을 또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는데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의료진 분들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또 어떤 말씀을 이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십니까? 네. 이번 코로나19 백신이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좀 젊은 층에서 좀 되게 힘든 부작용을 유발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시중에 시행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백신들은 대규모 임상 실험을 거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좀 입증된 백신들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나필락시스, 이제 중증 초감인 반응이라는 이런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접종 후에 대부분 이제 수십 분 이내에 발생을 하고 한 번 발생했을 때는 뭐 자칫하면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부작용인데 또 마침 잘 알고 인지가 잘 되고 잘 대처를 하면 또 금방 회복이 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백신을 접종하는 기관, 이런 이제 장소에서는 이런 중증 감염 반응이 발생하지 않는지 잘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그 다음 약물이나 이런 의료진들을 잘 준비를 하고 접종이 시행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코로나19 이런 팬데믹은 결국은 이제 면역 획득을 통해서 종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전 국민이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을 받아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변의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서 접종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접종은 집단 면역을 위해서 꼭 받아야 하는 걸 권해드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제 봄철 호흡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봄철의 호흡기가 이렇게 특별히 더 안 좋아지는 이유, 또 계절적인 원인이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실제로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호흡기 질환은 봄보다는 사실 겨울에 많이 호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 독감이 유행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호흡기 감염증의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렴 환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증은 이런 만성 호흡기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는 겨울철에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봄에도 좀 겨울철과 다른 종류의 이제 다른 호흡기 질환이 좀 빈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좀 빈발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인지 작년에는 미세먼지 걱정이 조금 덜했던 것 같은데 올 봄이 되면서는 정말 좀 심한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이 더 심하다고는 하겠지만 지역도 요즘에는 나쁨 단계가 많이 예보가 또 돼 있던데 이 미세먼지가 호흡기에 미친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런 호흡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많이 연구도 되고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이 밝혀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 이런 폐렴에 잘 알려진 위험인자고요. 특히 이러한 효과는
그 유아나 이런 임산부, 특히 고령 그리고 네. 만성 폐질환, 만성 이런 심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이런 위험도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좀 외출을 되도록 삼가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써서 이런 미세먼지를 좀 차단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출 이후에는 이제 손과 눈 이런 좀 결막 등에 쌓여 있는 미세먼지를 좀 세척을 하기 위해서 손 세척, 그 다음에 세안을 좀 반드시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봄은 꽃가루들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한테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미세먼지도 그렇고요. 맞아요. 이렇게 봄마다 힘들어하는 우리 비염 환자들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누구는 한국을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일반적으로 그 한국에서만 특별히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고요.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이요. 보통 이제 봄 특히 4월, 5월이 되면 이제 뭐 참나무나 자작나무 이런 이제 꽃나무들이 이제 개화를 하게 되면서 꽃가루가 다량으로 날리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런 꽃가루에 대한 이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이런 알레르기 비염이나 알레르기 천식과 같은 다양한 이제 알레르기 질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유독 봄 혹은 이제 가을철 이런 환절기 때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 이런 알레르기 질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맑은 콧물, 코막힘, 네. 그다음 재채기, 코 가려움,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이나 이런 쌕쌕거림 이런 천식 유발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이제 알레르기 증상들이 나빠질 수 있는 계절인데 보통 이 알레르기 질환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사실 회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기 중에 떠다니는 항원들을 완벽하게 회피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회피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회피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은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는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고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코 점막이나 입 점막 등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외출 후에는 이제 반드시 세안을 하고 손 씻기를 통해서 이런 좀 몸에 묻은 항원들을 좀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이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나 천식 증상이 심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나 뭐 이런 비강내 스테로이드 아니면 흡입 스테로이드와 같은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좀 이런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통받으실 경우에는 병원에 오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도 가장 중요한 그 조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